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면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결혼할 때 정말 쓸모없는 웨딩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지출들이 꽤 있어. 자, 첫 번째 지출은 웨딩 슈즈. 내가 이제 전에 웨딩 슈즈를 4만 원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 웨딩 슈즈를 할 때 평소에도 신을 수 있는 컬러로 좀 준비를 하긴 했어. 근데 웨딩 슈즈는 촬영 때도 진짜 솔직히 필요가 없고 결혼식 당일날도 슈즈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어. 지미추, 뭐 이런 명품 웨딩 슈즈, 뭐 비비안 로저 거. 근데 이런 웨딩 슈즈는 사실 발이 너무 아프고 어차피 또 안 신어서 당근에 오지게 나와. 그러니까 굳이 비싼 웨딩 슈즈 사는 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다음은 촬영용 센터피스나 생화 부케. 물론 꽃이 많으면 예뻐. 근데 대부분 조화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 특히나 생화 부케는 촬영 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사진을 찍으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정말 몰라. 그리고 센터피스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은 50에서부터 80까지 금액이 굉장히 상이하는데 단 4, 5시간 촬영하고 그 꽃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내가 4, 5시간 단지 사진에 나오겠다고 그 꽃을 쓴다는 건 쓸모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어차피 촬영하고 나면 사진 잘 안 봐. 그래서 나는 굳이 생화 같은 거나 센터피스 한다는 거는 좀 추천하진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촬영용 간식.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런 말이 있거든. 스튜디오 촬영할 때 작가님들이랑 모두에게 간식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온다. 아니야, 나는 전혀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딱 10,000원 정도 썼어, 커피값. 그렇게 쓰고 그냥 작가님 커피 한 잔, 우리 이모님 커피 한 잔, 우리 커피 한 잔 한 잔 해서 한 10,000원 정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 이거는 꼭 국룰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본식에 스냅 작가를 3명 이상 쓰는 거. 뭐 이렇게 보통 신부들이 아이폰 스냅, 뭐 서브, 메인, DVD, 뭐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사진에 열정적인 신부들이 많은데 사실 네가 친구가 많으면 친구들이 찍어서 보내주는 사진만 해도 1,000장이 넘고 그리고 3명 이상씩 들어가면 굉장히 동선이 복잡해져. 그리고 그 정도 돈을 써가면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 사실 이게 사진비도 1, 20이 아니라 비싼 건 5, 60, 7, 80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정도는 메인 스냅이 있다면 서브 스냅 하나 정도나 DVD까지는 정말 딱 적당한데 그 이상은 솔직히 오바스러워. 어차피 사진 다 안 보거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쓸데없는 비용이야. 자, 그리고 결혼식 부케를 2개 하는 거. 이게 내가 부케를 2개 했는데 부케를 2개 하는 게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나는 협찬을 받아서 2개를 한 거지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2개를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결혼식 부케를 2개씩 하는 신부들이 있어. 던지는 용, 들고 있는 용. 근데 이게 진짜 쓸모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꽃값이 진짜 비싸. 35만 원씩 한단 말이야, 부케 값이. 2개를 했을 때는 70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내가 4, 50짜리 비싼 부케를 하면 서브 부케를 서비스로 줄 때도 있기는 해. 근데 굳이 부케를 2개씩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신랑 정장.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라면 맞추는 거 굉장히 추천해. 되게 좋다고 보거든. 근데 정장을 자주 입지 않는다면 대여를 하는 게 더 좋아. 대여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드는데 차라리 대여를 해서 입고 남은 돈으로 신랑 좋은 옷을 사줘. 그게 훨씬 더 좋아. 왜냐면 정장을 안 입는 사람이 정장을 맞추잖아? 그거 다 진짜 무용지물 쓰레기밖에 안 돼. 이거는 결혼했던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 자,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웨딩 액세서리, 귀걸이 같은 것 등 별도 구매. 근데 이거는 웨딩 촬영 때도 똑같아. 웨딩 촬영 때 웬만한 이모들이 귀걸이, 뭐 머리띠, 베일 다 가져오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말고 이모들이 해주시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본식 날도 똑같아. 그냥 샵에 있는 거, 그거 딱 쓰는 게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예뻐. 그래서 별도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반지, 결혼 반지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결혼 반지 하면서 알게 된 게 프로포즈 링하고 웨딩 링이 있어. 프로포즈 링은 말 그대로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쓰는 거고 웨딩 링은 말 그대로 결혼 반지야. 근데 이게 왜 다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 근데 내가 이때 결혼 반지를 할 때 약간 뭐가 씌었는지 나는 이때 아니면 반지를 2개 할 수 없다 해서 반지를 2개 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반지 2개 한 게 약간 후회가 돼. 그리고 뭐 명품 브랜드의 반지라던가 이런 로망 있는 사람들은 비싼 반지도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그냥 반지는 종로에서 금 사서 하는 게 나중에 재테크를 위해서도 제일 깔끔하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튜디오 앨범 추가. 보통 스튜디오 앨범이 기본 20장이야. 근데 20장이 넘어가면 추가할 때마다 장당 3만 원에서 4만 원이 들거든.
근데 이게 장당 3, 4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야. 네가 10장을 추가하면 3, 40이 더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장 추가 별로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네가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사설 보정을 하던가 사설로 사진을 뽑는 게 훨씬 저렴해.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수정본 추가하는 거. 이게 스튜디오 수정본이 또 따로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장의 수정본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사진이 10장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럼 10장 이상부터는 내가 한 장마다 33,000원씩을 주고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본 사진만 딱 수정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은 사설 보정 업체를 맡겨. 그리고 사설 보정이 훨씬 싸고 잘해주고 훨씬 보정도 예쁘게 해줘. 왜냐면 스튜디오 보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설 보정을 추천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부분은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정말 꼭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기도 해. 왜냐면, 다들 대부분 결혼 전에 웨딩 슈즈 하나씩은 분명히 받고, 결혼 반지 뭐 비싸고 좋은 것도 하고, 사진 예쁘게 나오면 그 사진 추가해서 한 번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바꾸고 싶기도 하고, 또 영상 같은 거나 서브 본식 사진 같은 것도 결혼이 한 번뿐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뿐이긴 한데 이 한 번뿐인 걸 평생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좀 적당히 해라. 프로포즈백. 예물백 받거나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게 사실 여자들끼리 모이면 좀 시끄러워져. 여자들끼리 모이면 누가 500만 원 받으면 나도 저거 받고 싶고 누가 1000만 원짜리 받으면 나도 1000만 원짜리 받고 싶어져서 이걸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네 상태에 맞게 따라 받는 게 좋아. 네가 만약에 비싼 백을 잘 안 될 것 같아. 무용지물일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그 백 금액을 좀 세입했다가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태는 게 더 좋겠지. 그리고 예쁘고 비싼 드레스. 이거는 여자들이 진짜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로망이긴 한데,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쁘고 비싼 드레스는 너만 입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돌려 입어.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을 때 내 드레스이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도 어차피 이 드레스 입고 똑같이 결혼하는데, 내가 이 예쁘고 비싼 드레스를 한 번 입으면서, 단 1시간 입으면서 600을 태운다? 300을 태운다? 이건 진짜 되게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예쁜 드레스, 비싸고 좋은 드레스들은 준명품 가면 300에서 400의 추가금이 있어. 근데 이걸 굳이 대고 1시간을 입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나는 해. 그리고 비싸고 좋은 촬영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꼭 되게 좋고 비싼 데 가서 사진 잘 찍어가지고 나 연예인같이 예쁘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비싸고 좋지 않아도 보정만 잘해도 되게 사진 잘 나와. 그리고 이게 되게 쓸모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진짜 사진 안 봐. 난 결혼하고서 사진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진을 봐도 난 내 사진밖에 안 봐. 내가 잘 나온 사진. 근데 여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내가 예쁘고 공주처럼 나온 사진을 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과 돈을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한 번뿐이니까 지금이 제일 예쁠 때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는 게 되게 좋아. 그리고 홀 패키지가 아닌 외부 업체들은 진짜 비싼데 드레스마다 가격이 몇 배씩 뛰기도 하고 드레스마다 촬영용이어도 혹은 본식 드레스여도 헬퍼비가 달라져. 예를 들어 나는 헬퍼비 20을 생각하고 갔다? 근데 막상 갔더니 이 드레스는 신상이고 뭐 퀄리티가 너무 좋고 해서 이모가 신경을 더 쓰셔야 돼가지고요. 헬퍼비 10만 원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 20에서 헬퍼비가 30으로 올라간다? 근데 30에서 올라가는데 끝이 아니라 시간이 늦게 끝나면 추가금으로 헬퍼비를 더 드려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냐? 이모가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택시비까지 줘야 돼. 그럼 헬퍼비가 4, 50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거를 종종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쓸모없이 굉장히 비싼 로망을 갖고 있거나 한 번뿐이니까 꼭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웨딩 액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스튜디오에서 흔히 뭐 해주는 기본 청동기 액자야, 이 액자가. 근데 보통 이 액자가 너무 싫고 그지 같아서 아크릴 액자로 변경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아크릴 액자로 거기서 변경을 하잖아? 최소 15에서 30이 추가가 돼. 굳이 거기서 이걸 아크릴 액자로 변경하지 말고, 그냥 청동기 액자 쓰고, 액자 가리를 하러 가면 되는데, 액자 가리 같은 경우는 뭐 부평에 있는 데라던가, 용산에 있는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거기 가면은 3만 원이면 액자 가리를 해줘. 그러면 이런 청동기 구식 액자가 아니라 좀 세련된 블랙이라던가 화이트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나는 너무 아크릴 액자를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훨씬 저렴하냐면
이런 아크릴 종류의 액자 좀 싸게 하는 네이버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 업체들이. 거기 가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몸뚱이 반만한 지금 이 사진보다, 이 청동기 액자보다 훨씬 큰 사진을 43,000원에 했어. 배송비 포함해서 아크릴 액자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아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진짜 쓸모없이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면 청모 비용이야. 사실 청첩장 모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게 되면 진짜 때리고 싶다. 청모 비용이 왜 많이 드냐면 술 마시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술 좋아하면 술 마시게 되지. 밖에서 술 사 마시면 한 병에 5,000원씩이야. 근데 술을 보통 먹나? 안주를 또 보통 먹어? 그러면 진짜로 3, 40 나오는 건 순간이거든? 근데 남자가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훨씬 더 커져. 물론 여자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청모할 때 돈을 아끼려면 첫 번째로 네가 만약에 자취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초대하는 게 나아. 몸이 힘들고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저렴하지만 양이 많은 음식들, 하지만 있어 보이는 것들, 족발이라던가 뭐 해물찜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게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 이 총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내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잘 챙기고 대접해서 먹여봐야 안 올 수도 있어. 사실 결혼하면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갈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대접은 해준다는 의미를 두되 너무 과하게 비싸고 좋은 걸 먹여서 이 사람이 꼭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결혼 업체, 뭐 이렇게 결혼 정보 톡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결혼식 예식장 홀에 신부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할인되는 것들도 많이 나누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후기 썼을 때 이거는 할인해줘요 라는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아꼈거든.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혼주 아버지들 우리는 메이크업 비용이 안 들었는데 그게 왜 안 들었냐면 예식장 후기를 쓰면 아버지 메이크업 비용을 안 받아. 근데 이거는 거기서 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신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곧 힘이야. 그래서 결혼을 준비 중이면 결혼하는 신부들 톡방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게 좋다. 하지만 신부들이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막 비싼 드레스를 꼭 하거나 하이엔드급을 하려는 방에서는 웬만하면 놀지 마라.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너 그거 너무 비싸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정보를 알아와서 타당하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빨라. 아무것도 안 해오면서 하지 마. 그거 너무 비싸. 그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 싸움밖에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돈들은 가능하면 많이 아끼도록 하고 쓸모없는 지출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 왜냐면 많이 줄여도 짜잘짜잘하게 나가면 결혼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되거든. 최대한 결혼 비용의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것부터 차차 천천히 줄여가는 게 좋아.